최근 일본과 중국이 대대적인 해양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러시아에 이어서 군사력 전 세계 3위에 올라선 중국이 항공모함을 잇따라 건조하여 바다에 띄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말에 항공모함 보유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국은 구소련에서 인수했던 바라그호를 개조하여 지난 2012년에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001A함이 최근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벌써 세 번째 항공모함도 건조 중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총 6척의 항모 전단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도 작년 12월 18일 방위 예산을 늘리고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방위 계획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탑재를 할 수 있는 이즈모형 호위함 2척을 개조하여 항공모함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즈모함에는 미 해병대의 스텔스기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지난 1996년 독도 문제로 일본과 갈등이 커지자 항모 도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군은 대양 해군 건설 계획을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는데 이 계획에는 경항공모함과 이지-3 대형 상륙함 건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배수량 7만 톤 이상을 대형이라고 하며 4만에서 7만 톤 이상을 중형 및 4만 톤 미만을 경형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육군 출신 군 수뇌부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계획은 무산되었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 항모 도입을 다시 추진했었지만 예산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항모 추진 계획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은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2013년 10월 국회에서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만 하고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해군이 중형 및 경형 항모 제작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차세대 첨단 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이었는데 여기서 첨단 함정은 항공모함을 말합니다. 이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으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8년 8월에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군이 방위 사업청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에 대형 수송함, 미래항공기 탑재 및 운용을 위한 개조, 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입찰에 나서는 업체가 없어 이 계획 역시 무산됐습니다.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였습니다. 김 대통령 재임 기간 광개토 대왕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급 3척, 그리고 독도함 1척 등의 전력 증강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대형 함정은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그 당시 이지-3 등의 건조 계획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안 해군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항모를 자체 기술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해군과 조선업계 소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만큼 항공모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레이더를 포함한 방공망 및 탑재해야 할 일부 무장 능력을 제외하면 항공모함 건조는 자체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조 비용과 운영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항모 제작 용역을 수행했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업체는 항모의 순수 건설 비용에 대해 배수량 7만 톤급인 중형 항모는 5조 4,200억 원,
4만톤급인 중형 및 경형 항모는 3조 1,50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기체계 시스템을 추가하면 건조 비용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모 건조 비용이 우리나라의 1년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고 유지 비용 또한 천문학적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방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육군이나 공군의 군사 사업이나 병력 운영비 감축 등 항모를 운용함에 따라 비용을 감축하는 분야가 생기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방부가 올해 1월 15일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총 국방비는 460억 달러로 우리나라 356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가량 많았습니다. 중형급 항모 2척을 운용하는 영국의 국방비는 507억 달러, 중형급 항모 1척이 있는 프랑스는 486억 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도입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 보유가 필요하다는 측은 주변국들과 해양 분쟁에서 밀리지 않고 억제 능력 또한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독도 및 이어도 같은 분쟁 해역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제해권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립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해양 전략적 국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텔스기 탑재 가능한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 첫 삽 떴다. 늦어도 2020년대 후반 스텔스 전투기를 태운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박한계 합동참모의장과 3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전력 소요가 결정됐다. 2026년 이후 전력 도입 사업의 밑그림을 짜는 이번 장기전력 소요인 대형 수송함 2사업이 포함됐다. 대형 수송함이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은 제3의 대형 수송함을 뜻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대형 수송함이는 주변국을 고려해 대형 수송함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항모라고 말했다. 항모 사업이 장기전력 소요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요 검증을 거쳐 예산이 반영되는 국방중기계획서 논의 단계를 거치게 됐다. 일각에선 항모 건조는 예산을 많이 들기 때문에 타군 내 견제가 심하고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청와대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예산 배정까지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키점프대 방식 항모 추진 중앙일보 취재 결과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항모는 4만톤급 안팎이며 스키점프대를 장착한다. 육상 기지보다 활주로가 짧은 항모는 캐터펄트로 함재기를 쏘다시피 하늘로 띄운다. 그런데 소형 항모의 경우 사출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대개 스키점프대로 대체한다. 함재기가 전속력으로 갑판을 질주한 뒤 스키점프대에서 도약해 이륙하는 방식이다. 스텔스 전투기 F-35B 탑재 추진 한국형 항모엔 F-35B 16대가량을 실을 계획이다. F-35B는 헬기처럼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해군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F-35B는 공군에게 줄 것이라며 육상기지에서 배치되다 항모가 출동할 경우 항모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7만톤급 항모를 한 척을 갖고 있고 앞으로 한 척 더 보유할 영국도 F-35B는 공군 소속이다. 항모용 F-35B는 공군의 FX-2차 사업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F-35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다. 당초 F-35A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F-35B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9월 중순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군 당국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때인 지난해부터 항모 도입 사업을 준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방개혁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은 최근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귀띔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러 번 자주 국방 차원에서 항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과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고 앞으로 위협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수입과 수출 등 무역이 이뤄지는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